단타할 때는요, 이런 물건들을 역으로 골라보세요. 미래가 없는 지역, 인구 소멸 지역, 읍, 면, 리 이런 것. 분명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아니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양제이션 너 혼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요. 실수요자가 미래를 볼 수 없는 물건, 미래의 시세차익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들, 이런 물건을 고르세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물건들은 안 팔리는 물건들도 많아요. 그러나 거래량을 보면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거래가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물건은 우리가 모르는 특정 매매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건들로 집중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7번 내에 한 번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청주, 상당구 이런 동들도 여러분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면, 뭔가 미래 시세가 오르고 이러지 않을 지역들을 일부러 고르세요. 그 다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애를 찾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알려주는 최고의 공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직장인 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경매 투자를 위해서 내가 반나절 이상을 쓸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이게 의지와는 다르게 결혼식 있어, 장례식 있어, 가족끼리 여행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 이거 다 빼면요 생각보다 많은 날들이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매뉴얼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2일만 투자하고도 계속해서 입찰하고 낙찰받을 수 있는 그 계획표, 그 스케줄링을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할 때 순서는 이렇죠. 물건을 찾아야 되고요, 집에서 손품 조사를 해줘야 되고요, 현장 조사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집에 와서 입찰가 산정을 하고 입찰하는 행위입니다. 요 단계가 답니다. 경매 투자에 물건 찾는 거는요 여러분 평일에 한 하루 정도만 시간 내세요. 출퇴근길에 한 30분만 물건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 10개에서 20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물건 찾는 게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건은요 아무 생각 없이 찾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첫 번째, 나의 금액 기준을 세워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레벨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 레벨에 따라서 유형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검색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그냥 출퇴근하면서 빠르게 물건을 찾아낼 수가 있고, 물론 이 물건 찾는 매뉴얼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1분에 물건 2-3개를 볼 수 있는 방법,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평일 하루 그냥 화장실에서 일 볼 때나 출근할 때 30분이면 한 20개 이상 찾아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격주 토요일 딱 한 달에 2일만 시간을 내십시오. 격주로 토요일 하루는 손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물건 2개, 내가 가장 선호하는 물건 2개를 손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손품 조사하는 매뉴얼도 알려드릴 건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숙달이 되면 1시간에 하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주차 토요일 날 2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애기랑 뭐 이렇게 워터파크, 스키장, 눈썰매 놀러 가시고요. 그 다음 셋째 주 토요일은 와이프한테 허락을 맡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물건 2개를 보는 겁니다. 상가나 건물을 임장한다고 하면 하루에 2개는 빡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대로 우리가 임장을 해준다면요 2개가 문제입니까?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2회 이상 입찰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법원에 가서 입찰할 시간이 없는데 경매 입찰 무조건 법원을 가야지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요새는 대리 입찰 서비스들이 있나요? 대리 입찰 서비스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를 배우면 공매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공매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공매 입찰은 여러분들 회사 쉬는 시간에, 공매도 옥션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공매 물건 검색할 때 무조건 옥션원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죠. 알고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분명 개념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거를 의지로 한 번에 해야지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경매 투자라는 건요 의지로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꾸준하게 몸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경매 투자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한 달에 2번 하면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물건을 찾는 나의 관심, 그래도 격주로 토요일 날 내가 시간을 쓴다라는 거, 이거를 폐차를 계속 하더라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꾸준함,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다들 이 시장에서 많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습관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하면요, 이 마인드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올라와요.
계속 배차를 하잖아요. 힘들어. 이게 될까? 남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이 마인드와 습관을 갖추는 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자, 물건 찾고 손품 조사하고 임장 가고 입찰가 산정하고 입찰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몸에 습관화해서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이때 기계적으로 하는 말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양치하듯이 그러면 그렇게 맨날 물건 찾고 입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툭 하고 걸리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가장 경매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엄청난 에너지를 넣어요. 입찰 한 번 할 때. 거기서 한 3번 연속 배찰하죠. 납니다. 90%는요. 기계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자, 여러분 캡처 뜨십시오. 요거 뭐 저도 어디서 배운 게 있습니까? 수년간 경매 단타를 저도 하고 수강생분들을 알려주면서 쓸데없는 거는 다 걷어내고 필요한 조사만 디테일하게 이 4단계로 다 넣은 겁니다.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이 매뉴얼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필요한 건 조사를 해야죠, 여러분. 아무리 난이도가 낮은 아파트 단타를 하더라도 필요한 조사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입찰가 산정이 중요한 단계인 거 아십니까? 이 투자를 지금 할 때 임장 잘하는 걸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리 분석 잘하는 걸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업이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입찰가 산정이 수지 분석, 사업 수지 분석입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이 단타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건을 찾고 권리 분석을 하고 손품 조사를 하고 임장을 가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함이다? 입찰가 산정을 하기 위한 액션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데이터적으로 매뉴얼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찰가 산정은 엑셀로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겠죠. 자, 먼저 1단계입니다. 물건 찾는 거는요, 물건 하나당 1분 이내로 찾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분에 물건 한 2-3개 정도는 찾는 나만의 매뉴얼이 있어 줘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옥션원 종합 검색에 들어가면 그 감정가나 면적, 지역에 대해서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옥션원 물건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종합 검색에 들어가면요, 여기 우리가 먼저 감정가를 설정을 합니다. 내 투자금 곱하기, 여기는 5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6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할 수 있는 물건들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아파트로 지금 레벨 1, 2 하는 거니까 아파트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용 면적은 11평 이상으로 세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건물 면적은 바로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 필터를 걸지 않으면 원룸짜리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1.5룸짜리 도생이나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거 잘 팔릴까요? 물론 특정 수요 때문에 팔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잘 안 팔려요. 3룸, 2룸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11평 이상으로 필터를 걸어줘야지만 2룸 이상이 나오게 되고요. 2룸은 누가 살아요? 2인 가족이 삽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중장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매를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면적은 11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임장 가능한 지역을 설정해서 검색을 누르면 지역마다 한 몇십 개씩 나올 겁니다. 60개, 70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 금액에 맞는 물건을 뽑는다. 자, 두 번째로는 뭘 해요?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경매 투자를 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보분들, 권리 분석만 잘하면 우리가 경매로 수익이 나는 건가요? 저의 생각은요, 권리 분석이랑 수익은 생각보다 직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보들이 하지 않는 특수 물건, 뭐 소송을 해서 등기를 말소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돈이 되는 특수 물건이고요. 우리 경매 초보분들이 아파트와 빌라를 할 때 이때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물론 난이도는 살짝 우리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 권리 분석의 어떤 인수하냐 안 하냐를 깊이 파고든다고 우리가 단타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 권리 분석이 중요했다면 권리 분석을 앞쪽에 넣었겠죠, 제가 이 매뉴얼에. 근데 어때요? 양재희 씨는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물건 찾을 때 1단계의 두 번째 칸에 넣어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권리 분석은 그냥 하나의 체크사항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권리 분석,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권리 분석만 너무 깊게 들어가요. 임장은 안 나가고 물건 안 찾고 안 돼. 그런 분들이 1년, 2년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소화 가능한 권리 분석이면 지금 바로 이 물건으로 조사하고 임장하고 입찰하는 행위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면서 차근차근히 권리 분석 실력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알겠죠? 초보분들은 권리 분석 중급이 어려우실 거예요. 뭐 가장임차인이든 전세권이든 이런 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1분 만에 권리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 보죠? 권리 분석은 우리가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해주는 걸까요? 권리 분석은요,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자기들이 다 해서 결론 레포트로 제출해주는 서류가 이름이 뭘까요? 바로 맷 투더, 각 투더, 물 투더, 건 투더, 명 투더, 세 투더, 서 매각 물건 명세서로 가요. 요것만 잘 봐도 우리가 인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5초 만에 볼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시고 인수한다 안 한다 5초 만에 끝내자.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인수하는 분류를 치면 파트 1이 요 밑에 있고요, 파트 2가 이겁니다. 파트 1은 이제 3자의 채권, 어떤 등기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수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파트 2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3자 채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흰색 세 줄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도 적혀 있으면 그거는 인수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인수될 수 있는 물건이 적힌 게 총 10개의 경매 물건이 있다면 몇 개가 될까요? 한 개도 안 됩니다. 한 개도. 총 10개 중에 90%의 물건은요, 요 밑에 흰색 세 줄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밑에 흰색 세 줄 양재이션 유행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아디다스다. 여러분들은 이 흰색 세 줄 아디다스만 하시면 돼요. 처음엔요. 여기 뭔가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요거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차인이 없으면 임차 내역 없으면 하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건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디다스에 임차인이 없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물건이 전체 물건 중에 50%다. 자, 그 다음 임차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무섭습니다.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보증금 우리가 인수하는 건가? 이때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보증금을 인수하고 안 하고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다면 필히 전입신고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입신고 일자와 요 중간에 있는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일자를 비교해서요, 만약 이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면 여러분들은 이 보증금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전입일자가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느리면 무조건 보증금을 하나도 인수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디다스에 임차인이 없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디다스에 임차인이 있지만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느린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경매물건 10개 중에 이와 같은 게 7개 이상입니다. 이런 것만 하면요, 여러분들 문제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세 조사하고 임장 다니고 매뉴얼에 맞춰서 내 몸을 습관화해서 입찰을 계속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수익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단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권리 분석 체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옥션원 페이지에 네이버 부동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션원 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이 해당 평형의 실거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와, 겁나게 거래가 많이 되는구나, 이러면 통과시키세요. 하나하나 세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작업만 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20초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바구니에 넣어야죠. 여러분, 옥션원에 장바구니 기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옥션원에 사건 페이지를 누르면요, 요 위에 관심 물건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에 물건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30분이면 20개 담을 수 있다 없다? 싹 가능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없는 평일에 물건을 계속 담으십시오. 단타치기 좋은 물건들 계속 담으십시오. 여러분, 요거 실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션 페이지로 들어왔고, 여기에 경매 검색에 들어가면 종합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곱하기 6 해서 3억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종류는 아파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 11평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 어디 한번 볼까요? 충북 한번 볼까요? 충북 검색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야, 144건. 여러분, 경매 물건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팁 드렸습니다. 무려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단타 칠 수 있는 물건이 1차 필터링으로는 144개가 나왔습니다. 충북 지역에만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제 권리적 하자가 있는지, 거래가 잘 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권리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누릅니다. 인수한다 안 한다 적어 주십시오. 아디다스에 임차인 업체 끝입니다. 권리 분석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실거래가 잘 나오는지 봐야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가다 보면요, 네이버 단지 정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시세 실거래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밑에 매매 거래가 나옵니다. 여기가 세대수가 많이 없는데도 매달 실거래가 나오고 있네. 이 물건은 통과다. 자, 그 다음에 옥션원 메인 페이지에 다시 가서 위에 관심 물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에 장바구니를 담습니다. 등록하기.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이 아파트 이미 내가 산 것 같은 느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권리 분석해 봅시다. 자, 아디다스 인증하는데 뭐라 적혀 있죠? 근데 사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요거는 사실 인수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한번 알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 아디다스는 맞는데 알림을 주셨던 것처럼 이 문이라는 분의 이 인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전입일자가 23년 9월인데요. 지금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5년 7월입니다. 그러면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종료를 하고 끄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벨 2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도 사실상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레벨 1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냥 이거를 X를 누르셔야 됩니다. 왜? 인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권리 분석 공부를 더 잘하신 분들은 몇 개의 버튼을 더 눌러보면서 특이하게 인수하지 않겠구나, 이것도 분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중급으로 한번 밀어놓고 초보 때는 이런 물건들은 우선 X를 누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누르고 그 다음에 실거래로 가면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뭔지를 모르겠죠. 경매 물건이 무슨 평이었지? 모를 때는 다시 경매 페이지로 가면요, 여기 위에 적혀 있습니다. 옥션원은요, 공급 34평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게 공급 면적이거든요. 방금 옥션에서 알려줬듯이 공급 34평을 딱 누르면 거래량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야, 매달 하나씩 정도는 나가는구나, 괜찮구나 하고 통과시킨대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누르고 어떻게 한다? 관심 물건 등록에 해서 아파트하고 등록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물건 부영 사양으로. 요거 한번 권리 분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수하나요? 안 하나요? 이제는 너무너무 쉽다. 문제 없네요. 닫기 누르고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갑니다. 시세 정보를 봤을 때 같은 35라서 헷갈리네요. 지금 보면 35평인 건 알겠지만 35A와 B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건물 면적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봅니다. 84.89. 그리고 다시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단지 정보에 들어갑니다. 제곱미터로 바꿔주고 84.89. 두 개 똑같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러분 조금 어렵죠. 평면도를 보면서 감정평가서의 평면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A나 B나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 거래가 잘 되고 있구나, 이것도 통과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가서 관심 물건에 등록, 이렇게 하면요 금방 물건들 1차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필터링 한 물건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옥션원에 관심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들어가면 내가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분류 관리. 분류에 들어가면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파트라고 아까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아파트하고 검색, 그러면 방금 제가 넣어놨던 장바구니 물건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손품 조사할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 검색 쉽나요? 어렵나요? 그러나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양제이션님, 지금 당신은 권리 분석도 문제 없고 거래량이 잘 나오는 물건들만 담습니다. 이거 낙찰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겠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지 물건이고 실수요자가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 낙찰되기가 쉽지 않겠죠.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낙찰 확률을 높이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결론 하나입니다. 실수요자가 안 들어오는 물건 해야 됩니다. 실수요자가 안 들어오는 대단지 아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수요자라는 건 미래를 보고 들어올 겁니다. 시세 차익도 보고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런데 실수요자가 안 들어오는 물건이라면 여러분들 단타할 때는요, 이런 물건들을 역으로 골라보세요. 미래가 없는 지역, 인구 소멸 지역, 읍, 면, 니, 이런 것들. 분명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아니,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양제이션 너 혼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요. 실수요자가 미래를 볼 수 없는 물건, 미래의 시세 차익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들, 이런 물건을 고르세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물건들은 안 팔리는 물건들도 많아요. 그러나 거래량을 보면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거래가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물건은 우리가 모르는 특정 매매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건들로 집중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7번 내에 한번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청주, 상당구 이런 동들도 여러분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읍면리나 뭔가 미래에 뭔가 막 시세가 오르고 이러지 않을 지역들을 일부러 고르세요. 그 다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애를 찾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알려주는 최고의 공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요새는 제천에도 좀 들어오긴 하는데 제천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요새는 좀 들어오고 제가 제천은 자주 얘기해서 100세대밖에 안 돼요. 130세대인데 실거래가 매달 하나씩 팔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들 분명 매매 실소유자가 있구나. 그러면 제천에 있는 이런 오래된 아파트도 팔리고 있구나. 이런 물건들을 역으로 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제천 아파트를 봤는데 얘가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지 알 수 있는 팁을 2개 드릴게요. 여러분 옥션원에 보면요 2주 평균이란 거 있죠. 요게 있습니다. 이제 입찰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때 2주 평균이요 7보다 아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자, 이것도 조회 동향을 한번 눌러볼게요. 요 뒤에 있는 주황색이 뭘까요? 2주 평균이 6이라는 거는 1평균 6명이 클릭을 했고요. 유효는요, 들어와서 5분 이상 이 물건을 여러 번 횟수입니다. 하루 평균 1명이 5분 이상 이 물건을 봤답니다. 경쟁률이 셀까요? 낮을까요? 우선 아파트긴 하니까 6 정도면 경쟁률이 엄청 낮은 건 아니더라도 분명 전체 아파트 물건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지방 아파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 하나 꿀팁 알려드렸고요. 2번째 꿀팁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째 꿀팁은요 동일 번지 매각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딱 들어가 보면요 옥션원의 최고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파트의 예전 모든 경매 사례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뭘 집중하냐, 이때 당시 시세 대비 얼마에 나갔냐 요것도 분석하면 좋지만 빠르게 볼 때는요 요게 예전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는 이제 2명 들어왔고요 3명 들어왔고요 15명이 한 번 들어온 적도 있고요 5명. 그러면 15명이 들어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5명 이내로 들어온 아파트다? 그러면 양재이션은요 7 이내고 많이 예전에 안 들어왔던 물건이라면 저는 이 물건 낙찰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2단계 매뉴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을 담아놨고 토요일 1주차가 됐습니다. 물건 2개를 반나절 동안 분석할 텐데 이 경매 초단타에서는요 물건 분석을 할 때 딱 2개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1번 매매 수요가 있나, 2번 이 매매 수요는 내 거를 당장 얼마에 사고 싶나, 이게 바로 금매가입니다. 이 2개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상한 걸 많이 조사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1번 매매 수요를 보는 거는 결국 거래량입니다. 조금 디테일한 거래량을 볼 때 이 방법을 이용하고 이 기준을 이용해 보세요. 아실에 들어가면요 이 경매 평형마다 실거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양재이션님 그러면 대체 1년에 몇 건이 나가야지 팔리는 물건의 기준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공식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00세대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아파트의 이 평형이 700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거래량이 이 평형 세대수 대비 4% 이상 나오면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근데 지방 아파트고 읍면인데 해당 평형 세대수 대비 4%가 안 나온다. 애매해지는 거예요. 양재이션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니요. 지방 아파트라도 4%가 넘으면 이거 2-3달 만에 팔리더라. 그만큼의 매매 수요가 꾸준하다.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700세대면 얼마 이상 나와야 돼요? 28건 이상 1년 동안 팔렸다면 이 물건은 충분히 잘 팔린다. 여러분 수도권이 보통 양재이션이 분석해 보면 4에서 8% 거래량이 나와요. 세대수 대비. 수도권 중에서도 조금 안 좋으면 4%, 잘 나오면 8%입니다. 자, 근데 지방은 어떤지 아세요? 중간이 4%고요. 조금 안 나온다 싶으면 2%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방에서도 1등 아파트는 8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신기하게 4%를 넘어가면 꾸준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경매 투자 처음 하실 때 아파트 금매가 산출 어렵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생각보다 높게 낙찰 받아와서 저한테 안 팔린다고 그럴까요? 아파트 시세라는 게 생각보다 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당합니다. 개별성에서 당합니다.
아파트가 다른 부동산보다 쉬운 이유는요, 개별성 편차가 작기 때문입니다. 웃긴 건 그 작은 개별성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양재희 씨는 완전 공식이거든요. 요거는 캡처해 놓으세요. 여러분, 신기하게 1층은요 중층 대비 10%가 싸고요, 2층은 5%가 싸고요, 3층과 탑층은 2에서 3%가 쌉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동향과 정남향의 차이는 신기하게 5% 정도 차이가 나고요, 뷰가 단지 내 뷰냐 뻥뷰에 따라 중층 기준은 5%가 차이가 나고 고층 프리미엄이 붙으면 10% 차이까지 납니다.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동의 입지에 따라서도 그 정도에 따라서 5%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동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105동이 저기 끝에 있다. 근데 여기는 가족 수요가 메인이래. 그럼 여기 5% 차이 납니다. 이 동의 입지에 따라서요. 모든 사람들은 아기를 초등학교 앞에 통학을 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선호성이 달라지면서 가치가 차이를 일으키면서 시세 차이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층수 자체를 팩터를 뺀다 하더라도 동향에다가 뷰도 막혀 있어, 타입도 안 좋아, 그러면요 로얄 동에 비해서 무려 10%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혹은 동의 입지까지 최악으로 들어간 동들은요 무려 15%가 가격이 흔들려요. 여기에 만약에 층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무려 15에서 25%까지 흔들리고요, 여기에 만약 수리 상태까지 들어간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 흔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건 우리 이거 매매가에 얼마 먹을 건가요? 우리가 아까 3억짜리 했을 때 1,500에서 1,800도 만족한다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5에서 6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3천만 원이 흔들린다고요. 이게 과연 쉽나요? 어렵습니다. 아파트 시세조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장기 투자로 5억에 나중에 10년 뒤에 팔 거야, 상관없어요. 그럼 1,000만 원 차이. 근데 우리 이걸로 지금 1,500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3억에서 3억 3천이 흔들리는 이 구간 속에서 정확하게 팔리는 금액을 빼낸다라는 건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수많은 기술을 오늘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수십 가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맨날 이런 거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가장 파워풀한 노하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4동이 우리 경매 물건이라고 칩시다. 제가 질문할게요. 이 모든 같은 평형, 같은 타입의 이 동들이 다 시세가 같을까요?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뻥뷰라서 비쌀 거고,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동의 입지가 안 좋아서 쌀 거고, 시세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거, 이거 호갱론에서 보는 거거든요. 향, 뷰, 동의 입지, 최소한 이 세 개, 거기 하나 더 넣는다면 일조량까지. 요때 핵심 키워드, 경매 물건과 유사한 가치를 지닌 동을 뽑아내는 겁니다. 104동과 거의 유사한 동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닌가요? 103동. 자, 그 다음 107동과 유사한 동을 찾아보세요. 요렇게 유사하죠. 그 다음 101동과 유사한 동을 찾아보세요. 요렇게 유사하죠. 그 다음에 유사한 동만 우리가 빼낸 다음 경매 물건이 104동이었다면 103동과 104동이 유사하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 설정을 누르면요, 내가 보고 싶은 실거래 동만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이 설정을 누르고 103동, 104동을 선택을 합니다. 103동, 104동만 쫙 하고 필터링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그 필터링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104동과 103동만 필터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층을 환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1층이면 10% 올리면 얘는 1억 4천인 거고요. 그 다음에 4층은 한 1억 500, 4층 기준층 정도로 봐주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 3,5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어떤 인자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수리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용 면적 25평이거든요. 올 수리를 했을 때는 평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샷시 포함 올 수리를 하면 평당 한 140 정도가 들어갑니다. 얘가 만약에 평당 140을 들어서 올 수리를 했다면 신기하게 3,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500 차이는 샷시 포함 올 수리 가격 차이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1억 500이 아마 기본형 가격일 것이고, 1억 400이 샷시 포함 최근 올 수리 가격이겠다. 그리고 1억 3천이 아마 최근에 샷시를 안 하고 올 수리한 가격이겠다. 이렇게 딱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거래 5개 정도로 뽑아가지고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얘 하나하나의 수리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수리였는지, 부분 수리였는지, 올 수리였는지, 샷시 돼 있는지, 요거를 질문하면요, 여러분들이 답이 나옵니다. 아, 기본형은 1억 500이구나. 아, 부분 수리는 1억 1,500이구나. 아, 올 수리는 1억 3천이구나. 아, 샷시까지 하면
그러면 1억 4천이구나. 이게 딱 현장에서 나온다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현장에 가서 경매 물건의 수리 상태만 파악하면 여기에 적용해버리면 정확한 금매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동산 사장님이면 경매 물건 얼마에 2달 이내에 팔아주실래요? 하는 의견까지 모으면 여러분 양재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비슷한 금액으로 다 팔았어요. 실습만 보러 가겠습니다. 자, 코어로 아파트 이거 제천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낙찰 가능성이 꽤 있었죠. 천남동 코어로 아파트다. 그럼 아실에 들어가가지고요 나왔습니다. 그다음 호갱론으로 가가지고요 우리가 106동이랍니다. 어디 동과 유사합니까? 105동이랑 거의 똑같은 가치입니다. 뷰나 향이나.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실에서 105동과 106동의 범위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 정도 범위를 뽑아보는 겁니다. 이때 층을 환산해 줘야겠어요. 이건 2층이니까 5%니까 2억 3천으로 봐줘야 되겠고요. 얘는 3층이니까 500만 정도 올리니까 2억 7천으로 봐줘야겠습니다. 지금 보면 2억 3천에서 2억 7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죠? 4천만 원 차이다. 그리고 여러분 면적은 전용 25평입니다. 여러분 전용 25평일 때는 샤시 포함 올수리를 하면 4천만 원 정도 여러분 올려서 팔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은 2억 3천이 기본형 가격, 2억 7천이 올수리 샤시 가격, 2억 6천이 샤시 없이 올수리 가격, 2억 4천대가 아마 부분수리 가격 딱 하고 나와요. 그럼 이거를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적어서 최근 실거래 5가지 정도를 정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리 상태에 따른 금매가가. 여기에 사장님들의 의견까지 같이 버무리면 500만 원 이내로 팔리는 금액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의 수리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손품상에서 수리 상태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1년에 2억 4,800에 나갔죠. 이걸 보면서 수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21년 8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4,800에 샀죠. 우리 10층 물건이거든요. 그럼 이 주변을 보면 얼마에서 얼마예요? 2억 1천에서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경매 물건 얼마예요? 2억 4,800입니다. 그럼 21년 당시에 사실상 거의 올수리가 되어 있었던 물건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방법, 네이버 지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코아로 아파트가 나오네요. 여기에 도로 거리 뷰를 보는 겁니다. 아까 여기 3호 라인이었죠? 도로 뷰를 볼 수 있군요. 이거는 지금 다 샤시가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데 만약에 구축 아파트라서 이 경매 물건이 샤시가 언제 돼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샤시가 된 날이 바로 수리가 된 날이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과거 도로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년도 볼 수가 있고 15년도 볼 수 있고 이때 언제 샤시했는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꿀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조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납니다. 거의. 여러분 이 현장 조사 뭘 봐야 될까요? 단타할 때요. 쓸데없는 거를 너무 많이 봐요. 사람들이.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넣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돌려야 됩니다. 입찰가 산정할 때 어떤 팩터를 갖고 와야 되냐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입찰가 산정입니다. 여러분 입찰가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금매가에서 비용을 빼고 수익을 빼는 건데요. 이와 같은 인자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요? 금매가가 필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수익을 잡는 거 아까 우리 다 공식으로 정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사업 비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서 안 갖고 와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팩터들입니다. 이런 세금이나 금융 비용들은 이미 다 수치화된 거고 수익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팩터들 중에 현장에서 갖고 와야 될 팩터는 단 4가지입니다. 단타 투자를 할 때요. 금매가와 미납관리비, 명도비, 수리비입니다. 금매가 파악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했고요. 자, 미납관리비는 여러분 관리사무실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몇 동 몇 호 경매 물건 미납관리비 얼마인가요? 그리고 명도비는요, 오늘 너무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200 정도만 그냥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답변을 드리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동네 그 단지에 따라 이거는 답이 다릅니다. 어떤 물건은요, 수리를 안 하면 잘 안 팔린다는 것도 있어요. 수리를 해줘야지 팔린대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곳들은요, 수리를 안 하고 기본형 가격으로 싸게 파는 게 제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사님한테 물어보면서 수리를 안 하고 팔지 하고 팔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에서 이 4개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올 수가 있고, 이 숫자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입찰가 산정표로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입찰가 산정표에 수식이 다 달려 있거든요. 아까 기존에 있는 팩터들은요. 여기서 우리가 임장 때 갖고 온 이 4가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미납관리비, 수리비, 명도비, 매도가만 이렇게 딱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우리가 이미 공식을 다 봤죠. 나는 레벨 1을 할 거야, 나는 레벨 2를 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2억 4천이고 나는 요거 쉬운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90%로 적어낼 거야, 그리고 나는 30%대 수익이 나면 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입찰가를 요 2억 4천 곱하기 9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지금 2억 4천 곱하기 9를 하면 2억 1,600이거든요. 요거를 딱 넣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세후 이익이 얼마가 남는지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실투자금 4천만 원 넣고 1,300만 원 내가 원하나? 수익률은 30%대가 나오네? 오케이, 양지에이션 공식에 들어맞구나 하면 이걸로 입찰 끝.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법원에 입찰하시거나 대리 입찰 맡기시면 돼요.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뉴얼화해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입찰을 하면 7번 하면 평균 1번 낙찰이 된다. 오늘 정말 많은 공식과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